지연 씨, 반찬 여기 두고 갈게. 박순자는 아들 집 현관 앞에 무릎을 굽히고 반찬통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분명 집에 있는데 문은 열어주지 않았다. 초인종을 누르면 인터폰 너머로 며느리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아, 어머님. 바쁘시면 그냥 두고 가세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본 지 1년이 넘었다. 손자 서준이 얼굴도 제대로 본 지 오래였다. 할머니? 안에서 서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새벽부터 시장 가서 장 봐서 3시간 넘게 정성껏 만든 반찬들인데 순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문 앞에 두고 가는 그 반찬들이 곧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드러낼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순자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 혼자 사는 반지하 빌라의 작은 방에서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아들 민준이네 반찬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오늘은 뭘 해줄까? 냉장고 문을 열었다. 어제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재료들이 가득했다. 고등어, 시금치, 콩나물, 무. 순자는 기초수급자로 받는 적은 돈의 절반 이상을 이 재료비로 썼다. 민준이가 고등어 좋아했지. 서준이도 생선 잘 먹는다고 했고,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다. 좁은 부엌이었지만 이곳에서 요리할 때만큼은 행복했다. 아들과 손자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고등어를 손질하며 순자는 3년 전을 떠올렸다. 민준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순자는 정말 기뻤다. 늦둥이 아들이 40이 되어서야 겨우 짝을 만났으니까. 며느리 지연 씨는 대기업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순자보다 학력도 높고 돈도 더 많이 벌었다. 민준아, 엄마가 뭐 도와줄 거 없니? 결혼 준비할 때 순자가 물었었다. 괜찮아요, 엄마. 지연이가 다 알아서 해요. 엄마는 편하게 계세요. 민준은 웃으며 말했지만 순자는 알았다. 며느리가 자신을 별로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결혼식 날, 순자는 시장에서 산 낡은 한복을 입고 갔다. 신부 측 하객들은 모두 멋진 옷을 입고 있었다. 순자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을 지켜봤다. 저분이 신랑 어머니세요? 좀 수수하시네.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순자는 못 들은 척했다. 결혼 후 1달쯤 지났을까? 순자는 처음으로 아들 집에 반찬을 해서 찾아갔다. 민준아, 엄마가 반찬 좀 해왔다. 너희 바쁘잖아. 아, 엄마. 들어오세요. 민준이 반갑게 맞아줬다. 하지만 안방에서 나온 지연의 얼굴은 싸늘했다. 어머님, 저희 그런 거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해요. 아니야, 며느리.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민준이 어릴 때부터 엄마 손맛을 좋아했거든. 순자는 웃으며 반찬통들을 꺼냈다. 고등어 조림,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깍두기.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었다. 어머님, 저희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이렇게 기름진 거 잘 안 먹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래도 민준이는 먹어야지.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데. 남편 건강은 제가 챙겨요, 어머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날 이후로 순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서 찾아갔다. 처음엔 민준이가 문을 열어줬다. 잠깐 얼굴 보고 안부 묻고 반찬 전해주고 가는 것이 순자의 유일한 낙이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엄마 미안한데. 지연이가 좀 예민해져서 그래. 요즘 회사 일이 힘들대. 민준이 미안한 듯 말했다. 괜찮아, 민준아. 엄마가 이해해. 순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초인종을 누르면 인터폰으로만 대답했다. 어머님 바쁘시면 그냥 현관 앞에 두고 가세요. 나중에 제가 가져갈게요. 지연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랬다. 공손한 척하지만 냉랭했다. 아니야, 며느리. 잠깐만 기다릴게. 어머님,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죄송해요. 뚝. 인터폰이 끊겼다. 순자는 현관문 앞에 무릎을 굽히고 반찬통을 내려놓았다. 허리가 아팠다. 당뇨 때문에 다리의 감각도 점점 없어지고 있었다. 할머니. 안에서 손자 서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문 열어줄까요? 아니야, 서준아. 할머니 괜찮아. 너 공부 열심히 해. 순자는 목이 메었지만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할머니가. 서준아, 방에 들어가 있어. 숙제 안 끝났잖아.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섰다. 무릎이 시큰거렸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눈물이 났다. 그래도 다음 주가 되면 또 반찬을 만들어 찾아갔다. 김치찌개, 불고기, 멸치볶음, 콩자반. 민준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빠짐없이 만들었다. 지연 씨, 반찬 두고 갈게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형식적인 대답뿐이었다. 어느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순자는 우산도 없이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아들 집에 갔다. 옷이 다 젖었지만 반찬통만큼은 꼭 감싸 안고 있었다. 지연 씨, 내가 왔어.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한참을 기다렸다. 빗물이 목덜미로 흘러내렸다. 어머님, 지금 외출 중이에요. 문 앞에 두고 가세요. 겨우 들려온 지연의 목소리. 그런데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거짓말이었다. 순자는 젖은 손으로 반찬통을 내려놓고 돌아섰다. 집에 돌아와 감기에 걸렸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났지만 병원에 갈 돈이 아까워 약국에서 감기약만 사 먹었다. 그래도 일주일 후면 또 반찬을 만들었다. 이번엔 민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다. 갈비가 비쌌지만 이번 달 수급비에서 조금 아껴뒀던 돈으로 샀다. 민준이 얼굴 한번 보면 좋을 텐데. 순자는 갈비를 재우며 혼잣말을 했다.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다. 3년째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 날랐지만 아들 집 안으로 들어가 본 지는 1년이 넘었다. 손자 서준이 얼굴도 제대로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다. 그래도 내가 엄마니까. 엄마는 이래야지. 순자는 눈물을 닦고 다시 갈비를 손질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설령 그것이 문 앞에 반찬을 놓고 오는 것뿐이라 해도 그날은 명절, 추석 연휴 첫날이었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송편을 빚었다. 손자 서준이가 송편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당뇨가 있어서 본인은 먹지도 못하는 송편이었지만 정성껏 빚었다. 서준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많이 컸겠지? 송편을 찌면서 순자는 손자를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본 게 1년 전. 그때는 아직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이제는 6학년. 목소리도 변했을 것이고 키도 많이 컸을 것이다. 송편 외에도 잡채를 만들고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준비했다. 명절이니까 조금 더 특별하게 해주고 싶었다. 오후 2시쯤 아들 집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많은 반찬통 때문에 손이 저렸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연 씨, 민준아. 명절이라 엄마가 음식 좀 만들어 왔어.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았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지연 씨?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렸다. 짜증 섞인 목소리였다. 엄마야, 며느리. 명절 음식 해왔어. 아, 어머님. 지금 친정 식구들이랑 식사 중이에요.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친정 식구들? 네,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들이 왔어요. 나중에 가져갈게요. 뚝. 인터폰이 끊어졌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다. 안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다. 명절인데 친정 식구들은 초대하고 시어머니는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인가. 민준아.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어머님, 진짜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이번엔 짜증이 확실히 묻어났다. 순자는 무릎을 굽히고 반찬 통들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송편, 잡채, 전, 갈비찌개. 새벽부터 만든 음식들이었다. 할머니예요? 문틈으로 서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준아. 할머니야, 할머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1년 만에 듣는 손자 목소리였다. 서준아, 방 들어가. 지금 어른들 식사 중이야.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 엄마, 할머니인데. 문 열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넌 가만히 있어. 방 들어가 있으라니까. 싫어요. 할머니. 찰싹.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 서준이의 작은 신음. 순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손자가 맞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연 씨, 서준이가 왜 울어? 뭔 일이야? 안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가 왔대. 문 좀 열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 명절인데 분위기 깨지 마. 엄마 어머니도 불편해 하시잖아. 지연의 동생으로 보이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어머님, 저희 먼저 식사할게요. 음식 잘 받을게요. 지연이 일부러 크게 말했다.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오는 것 자체가 며느리에게는 부담이고 민망한 일이었다는 것을. 친정 식구들 앞에서 기초수급자 시어머니를 보이기 싫었던 것이다. 그래, 그렇구나. 순자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어지러웠다. 혈당이 떨어진 것 같았다. 아침도 거르고 음식만 만들었으니까.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힘들었다. 3층쯤 내려왔을 때였다. 갑자기 가슴이 조이며 숨이 막혔다. 계단 난간을 붙잡았지만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살려주세요. 작은 신음을 내며 순자는 계단에 주저앉았다. 식은땀이 흘렀다. 시야가 흐려졌다.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다. 도와주세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순자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명절이라 모두 집에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아줌마, 괜찮으세요? 계단을 올라오던 이웃집 청년이 쓰러진 순자를 발견했다. 119요.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청년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순자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다. 민준아, 엄마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부담만 주는구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이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몸이 아파서인지 순자 본인도 알 수 없었다. 병원 응급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뇨 합병증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혈당 수치가 위험 수준이고 심장도 약해져 있어요. 보호자분 연락처 아세요? 119 대원이 주운 순자의 휴대폰에는 단 하나의 연락처만 저장되어 있었다. 민준이.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렸다.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다. 박순자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어머님이 계단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네, 우리 엄마가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민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지연을 봤다. 엄마가 병원에 계시대. 우리 집 계단에서 쓰러지셨대.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뭐라고? 지연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다. 갑자기 무언가 끔찍한 예감이 들었다.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30분 전 문 앞에 왔던 그 사람이 지금 응급실에 누워 있다는 것을.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민주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지연은 그 옆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환자 보호자분? 의사가 나왔다. 네.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당뇨 합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동안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식사는 제대로 하셨나요? 혈당 수치를 보니 영양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보호자분께서 좀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사시는 것 같던데. 의사의 말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오늘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서요. 의사가 사라지고 민주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여보, 우리 집 가자. 여기 있어봤자. 지연이 남편의 팔을 잡아당겼다. 엄마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 내일 오면 되잖아. 우리 부모님도 집에 계시는데. 민주는 아내를 봤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당신 엄마 일인데 왜 우리까지 불편해야 돼? 그 말에 민주는 아무 말도 못했다. 결국 그들은 병원을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천천히 눈을 떴다. 하얀 천장이 보였다. 병원이었다. 내가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다. 계단에서 쓰러진 것, 가슴을 움켜쥐던 그 순간. 어머님 깨어나셨어요? 간호사가 들어왔다. 아드님께서 아침에 다녀가셨어요. 어머님 주무실 때라 그냥 가셨대요. 그랬구나. 순자는 쓸쓸히 웃었다. 민준이가 왔다 갔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바쁠 텐데.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번 일주일. 민주는 하루에 한 번씩 들렀다. 하지만 머무는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았다. 지연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서준이도 볼 수 없었다. 민준아, 서준이는 잘 지내니? 네, 엄마. 애 잘 지내요. 학교 가느라 바빠서. 그래.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순자는 손자 얼굴이 보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부담 주기 싫었다. 퇴원 전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뭐 하며 사는 걸까?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 남편이 일찍 죽고 혼자서 민준이를 키웠다. 파출부 일, 식당 설거지, 청소일. 안 해본 일이 없었다. 민준이가 대학 갈 때도
결혼할 때도 순자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자신은 기초수급자로 살면서도 아들에게만큼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려 했다. 그런데 지금은 문 앞에 반찬을 두고 오는 것조차 민망해하는 며느리, 문도 열어주지 않는 집, 1년 넘게 보지 못하는 손자, 이제 그만해야 하나. 순자는 눈물을 닦았다. 그때 옆 침대에 입원해 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아주머니, 왜 우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도 비슷해요. 자식들한테 버림받았어요. 할머니는 쓸쓸히 웃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 이제 자식들 신경 안 써요. 내 인생 살기로 했어요. 네, 내 집, 내 재산 다 정리했어요. 자식들 줄 생각 없어요. 내가 쓰고 살 거예요. 할머니의 말이 순자의 귀에 박혔다. 내 인생을 산다.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 문 앞에 반찬을 두고 오지 않기로. 퇴원 후 일주일, 순자는 민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반찬도 만들지 않았다. 대신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 속 깊이 숨겨뒀던 통장을 꺼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유산. 그동안 손대지 않고 모아둔 돈이었다. 민준이 결혼할 때도 집 살 때도 순자는 이 돈을 쓰지 않았다. 나중에 민준이에게 물려주려고 아껴뒀던 돈. 이제 내가 쓸 거야. 순자는 은행에 갔다. 그리고 상담사에게 물었다. 이 돈으로 작은 카페 같은 거 할 수 있을까요? 네. 카페요? 네. 작은 거요. 손님 많이 안 와도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요. 상담사는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봤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진지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상권 좀 알아보시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일을 시작했다. 민준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반찬도 가져다 주지 않았다. 전화도 먼저 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한 달이 지났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왜 연락 안 하세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바빠서 그래. 바빠요? 엄마가요? 응, 내일 하느라. 무슨 일인데요? 나중에 보면 알아. 순자는 짧게 끊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순자는 작게 웃었다. 이상하게도 후련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것을. 3개월 후, 순자의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다. 동네 끝자락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10평 남짓한 공간이었다. 순자의 쉼터. 간판은 소박했지만 안은 따뜻했다. 순자가 직접 만든 빵과 커피, 그리고 정성스러운 반찬들을 파는 곳이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단골 손님이 된 동네 할머니들이 찾아왔다. 순자 씨, 오늘 김치찌개 있어요? 그럼요. 방금 끓였어요. 순자는 활짝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카페는 소문을 타고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주로 찾았다. 저렴한 가격에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순자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됐다. 순자 씨, 덕분에 우리가 사네요. 아유, 뭐려. 저도 어르신들 덕분에 사는 거죠. 순자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아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됐고, 며느리 비위 맞추지 않아도 됐다. 그냥 자신으로 살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할머니, 서준이었다. 서준아?
순자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제 친구가 할머니 봤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서준이 달려와 순자를 안았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왜 집에 안 오세요? 그게 아빠한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바쁘시대요. 무슨 일 하시냐고 안 알려주고. 서준이 카페 안을 둘러봤다. 와, 할머니가 카페를 하세요? 완전 멋있어요. 그래. 서준이가 그렇게 말해주니 할머니 기뻐. 할머니, 저 여기 자주 올래요. 학교 끝나고 올게요. 민준이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아빠는 제가 설득할게요. 서준은 씩씩하게 말했다. 그날 이후 서준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카페에 들렀다. 순자가 만든 빵을 먹고 숙제도 하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어느 날 서준이 말했다. 왜?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이상해져요. 죄 지은 사람처럼. 순자는 쓸쓸히 웃었다. 괜찮아, 서준아. 어른들 일이야. 할머니는 화 안 나세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잖아요. 저 다 알아요. 문도 안 열어드리고.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준아. 순자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는 화 안 나. 오히려 고마워. 그 일이 있어서 할머니가 이렇게 내 인생을 찾았거든. 정말요? 응. 할머니 지금 행복해. 그러니까 너도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서준이가 카페 얘기하던데. 정말 카페 하세요? 응. 3개월 됐어.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해야 했어?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엄마, 우리 한번 만나요. 밥 같이 먹어요. 바빠. 엄마. 민준아, 엄마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도 내 인생 살고. 무슨 말씀을. 그동안 엄마가 너한테 너무 집착한 것 같아. 이제 그만할게. 엄마. 순자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카페 문이 열리고 민준과 지연이 들어왔다.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어서 와. 앉아.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뭐가? 그동안 제가 못났어요. 지연이 눈치 보느라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알아. 순자의 짧은 대답에 민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어머님, 지연도 입을 열었다. 저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어머님이 쓰러지신 날, 계단에서 그날 이후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밤마다 악몽을 꿔요. 어머님이 계단에서 쓰러지시는 꿈. 제가 문을 안 열어드려서 제 잘못이에요. 그날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순자가 말했다. 어머님, 하지만 그 전까지의 일들은 내 잘못이 맞아.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문 앞에 세워두고 인사도 제대로 안 받고 명절에 친정 식구들은 집에 들이면서 시어머니는 문 밖에 세워뒀잖아. 그건 내가 한 일이야. 지연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런데 말이야. 순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나는 너한테 고마워. 네. 내가 그렇게 대해줘서 나는 정신을 차렸거든. 내가 너무 아들한테만 매달려 살았구나. 내 인생은 없었구나. 그걸 깨달았어. 순자는 카페 안을 둘러봤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 살고
엄마 하지만 민준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 너한테 매달리지 않을 거야. 엄마도 내 삶이 있어.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제가 못났어요. 다시 잘할게요. 집에도 오시고 서준이도 보시고 천천히 하자. 엄마 바빠. 카페 운영하느라. 순자는 담담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서운함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자유로운 사람의 평온함만이 있었다. 지연과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는지. 6개월이 흘렀다. 순자네 쉼터는 이제 동네 명소가 되어 있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사랑방이자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곳. 순자는 그곳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돌봤다. 순자 씨, 오늘도 맛있었어요. 또 오세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순자는 손님들을 배웅하며 활짝 웃었다.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다. 67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해 보였다. 병원에도 정기적으로 다녔다. 당뇨 관리도 철저히 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알았으니까. 할머니, 카페 문이 열리고 서준이 들어왔다. 이제는 거의 매일 들르는 단골이 됐다.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 칭찬하셨어요. 우리 서준이 잘했네. 할머니가 빵 구워뒀어. 먹을래? 네. 서준은 할머니가 구운 빵을 맛있게 먹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순자는 행복했다. 할머니, 우리 아빠 엄마가 할머니 모시고 살자고 하던데. 그래. 네. 근데 할머니는 싫으시죠? 서준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여기가 좋아. 서준이는? 저도 할머니 여기 오는 게 좋아요. 우리 집보다 여기가 더 편해요.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그럼 자주 놀러와.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순자는 카페 문을 닫았다. 설거지를 하는데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이었다. 어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들어와. 순자는 지연을 맞아들였다. 어머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지연은 순자 앞에 앉았다. 그동안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제가 돈 더 많이 번다고, 학력이 더 높다고 어머님을 무시했어요. 알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이 매주 반찬 만들어 오실 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랐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이제 알았어요. 제가 나이 들었을 때 자식들이 저한테 이렇게 대하면 얼마나 서러울지. 그래, 알았으면 됐어.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사셔요. 제대로 모실게요. 아니야.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네, 나는 여기가 좋아. 내 공간이 있고, 내 일이 있고, 내 삶이 있잖아. 하지만 어머님, 지연 씨, 순자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다. 나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오히려 고마워. 내가 나한테 그렇게 대해줘서 나는 깨어났어. 내 인생을 찾았어. 어머님, 이제 우리 서로 거리를 두고 살자. 그게 서로한테 좋아. 나는 여기서 내 삶을 살고 너희는 너희 가정을 꾸려가고. 하지만 명절이나 생신 때는 그때는 만나면 되지. 억지로 매일 볼 필요는 없어. 서로 부담 안 되게.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고 너도 내 인생 잘 살아. 민준이 잘 챙기고 서준이 잘 키우고. 순자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나는 괜찮아. 걱정 마.
지연이 돌아간 후 순자는 카페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이게 나다운 삶이구나. 순자는 혼잣말을 했다. 문 앞에 반찬 두고 가던 그 시절은 이제 끝났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도 끝났다. 이제는 순자로 살 거였다.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찾은 자기 자신.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서준이랑 같이 카페 갈게요. 엄마 음식 먹고 싶어요. 그래,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사랑해요. 나도. 전화를 끊고 순자는 미소 지었다. 이제는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됐다.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았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거리를 덮었다. 순자는 카페 안에 조명을 켰다. 따뜻한 불빛이 창밖으로 새어나갔다. 내일도 손님들이 올 것이다. 외로운 노인들이 따뜻한 한 끼를 찾아서 순자는 그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 자신처럼 외로웠던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줄 준비.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산다. 순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문 앞에 반찬 두고 오던 박순자가 아니라 자신의 카페를 운영하는 박순자로. 그것이 그녀가 찾은 진짜 자신이었다. 여러분,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오늘 당신만을 위한 작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골목길 시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